오늘은 진아오 만년필을 세자로 가져왔어요. 중국 만년필 브랜드 중에 가장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 중 하나고요. 이미테이션을 많이 내놓는 제조사 중 하나죠. 세자루를 베스트펜에서 협찬 받았는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디자인이에요. 만년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바로 답이 나올 정도로 노골적으로 디자인을 베껴놓은 이미테이션 제품입니다. 이건 바로 알겠죠. 몽블랑 149를 따라한 진아오 X159라는 모델이고요. 이건 파카 듀오폴드 모델을 따라한 진아오 100 센테니얼입니다. 그리고 이게 살짝 어려웠을 수 있는데 세일러의 프로피트 슬림을 따라한 진아오 82 모델입니다. 너무 노골적으로 베껴놔서 이래도 되나? 얘네들은 왜 이럴까 싶은데 또 짜증나게 진아오 만년필이 필감이 상당히 좋아요. 파카 51을 베껴놓은 진아오 85 모델로 처음 진아오를 접했는데 잉크 흐름도 좋고 너무 부드러워서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얼마나 잘 베껴놨는지 실제 모델과 비교를 해보면서 즐겨보도록 하죠. 일단 진아오 X159부터 보죠. 이름도 몽블랑 149랑 비슷하게 159입니다. 양심이 찔려서인지 앞에 X를 붙여놨어요. 이거 잡아보고서 놀란 게 진짜 똑같습니다. 작정하고 만든 것 같아요. 길이랑 굵기, 무게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색상이 살짝 다른데 이건 다크블루 색상입니다. 기본적으로 몽블랑 149는 블랙만 나오는데 진아오 X159는 색상이 다양해요. 정말 149랑 똑같은 느낌을 내고 싶으신 분들은 블랙을 고르시면 되겠죠. 이 다크블루 색상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너무 시퍼런 파랑색이면 촌스러웠을 수 있는데 굉장히 진한 남색으로 질리지도 않고 개성도 있으면서 괜찮은 것 같아요. 딱 봤을 때 눈에 띄는 차이점은 캠링이죠. 몽블랑 149는 로고가 새겨진 두꺼운 캠링과 함께 위아래로 얇은 링 장식이 있는데 진아오 159는 이 부분이 빠져있죠. 근데 마이스터 스틱 시리즈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면 캠링이 다르다는 걸 한눈에 알아채기 힘들 거예요. 그리고 클립도 살짝 다릅니다. 길이랑 전체적인 디자인은 비슷한데 몽블랑이 좀 더 섬세하고 입체적으로 단차를 만들어놨죠. 그리고 당연히 캡탑에 들어간 몽블랑 로고는 없습니다. 로고까지 똑같이 베끼면 소송에 휘말리겠죠. 그리고 재질도 달라요. 몽블랑은 내구성이 좋고 가벼운 고급 레진 소재를 사용합니다. 반면에 진아오는 당연히 플라스틱이겠죠. 한 자루에 2만원도 안 하는데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몸통 부분을 자세히 보면 사출선이 보입니다. 외관에서 이 정도 차이는 있지만 정말 비슷해요. 배럴에 붙어있는 메이드 인 차이나 스티커만 살짝 떼어주면 옆 사람이 보기에는 몽블랑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캡을 돌려서 열어주면 펜촉이 나오는데 당연히 스틸립입니다. 하지만 피드 모양까지 똑같이 베껴놨어요. 감탄이 나오더라고요. 예전에는 몽블랑에 에보나이트 재질의 피드가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로 넘어오면서 플라스틱 피드로 바뀌었기 때문에 두 재질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펜촉 사이즈도 대형 립으로 비슷해요. 투톤 립까지 따라해놨죠. 다만 몽블랑 149가 좀 더 하단부가 가늘면서 더 길쭉해요. 그리고 몽블랑 펜촉이 훨씬 광택이 강합니다. 18K 금촉과 스틸립의 차이도 물론 있지만 스틸립에도 제대로 도금 처리를 해주면 광택은 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비용을 절감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양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아오의 펜촉에는 진아오의 로고 마차 문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펜촉은 확실히 몽블랑이 멋있죠. 그리고 또 하나의 결정적인 차이, 몽블랑 149는 만년필 배럴에 잉크를 채우는 피스톤 필러 방식이죠. 하지만 진아오 X159는 컨버터 방식이에요. 들어가는 잉크량이 전혀 다르겠죠. 그래서 잉크를 꽉 채운 후에 잡아보면 몽블랑 149가 확실히 묵직한 느낌이 듭니다. 몽블랑 149보다 5g 정도 더 가벼워요. 정말 따라할 거면 이 부분도 따라해줬더라면 좋았을 텐데 살짝 아쉽더라고요. 필감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중국 제품 중에 펜촉은 진아오가 가장 잘 만드는 것 같아요. F촉은 잉크 흐름이 좋고 사각거림이 거의 없이 쭉쭉 미끄러지는 느낌이라면 EF촉은 사각거림이 훨씬 강해집니다. 제가 쓰고 있는 X159는 EF촉이에요. EF치고는 살짝 굵게 나오는데 잉크 흐름이 좋고 스틸립의 사각거리는 필감이 확실히 느껴지더라고요. 재밌는 게 두 모델의 캡이 호환이 됩니다. 살짝 뻑뻑한 느낌이 들어서 완벽하게 호환이 된다고 하긴 애매한데 어쨌든 캡을 바꿔 끼워도 될 정도로 비슷하게 만들어 놨다는 거죠. 몽블랑 마이스터 스틱 149의 가격은 신품 기준 150만원 정도 합니다. 진아오 X159는 15,000원도 안 합니다. 가격이 거의 100배 정도 차이가 나죠. 10배가 아니라 100배예요. 몽블랑이라는 브랜드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펜을 공짜로 준다고 해도 거들떠보지도 않을 거예요. 몽블랑이 지금까지 쌓아놓은 고급스러운 브랜드 가치에 돈을 지불하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단순하게 손에 꽉 차는 대형기를 한번 써보고 싶으신 분들은 진아오 X159로 충분합니다. 잉크 충전 방식이나 필감 등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길이나 두께 그리고 무게는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몽블랑 149를 사려고 하는데 내 손에 맞을까 걱정이 되시는 분들, 진아오 제품을 사서 한 달 정도 써보시면 됩니다. 무턱대고 몽블랑 149를 샀는데 나한테 안 맞는다, 이런 대형 사고는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상당히 비슷하게 만들어진 제품이고 만족도도 상당히 높았던 진아오의 X159였고요. 다음은 제가 진아오에서 가장 좋아하는 모델 진아오 100 센테니얼을 보죠.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파카 듀오폴드 센테니얼을 모방한 제품입니다. 양끝을 싹둑 절단한 플랫탑 디자인, 기둥처럼 길고 굵직하게 뻗은 대형기의 느낌을 그대로 살려놨어요. 다만 진아오 센테니얼은 진아오 나름의 개성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어요. 무턱대고 베낀 건 아니라는 거죠. 일단 배럴 색상, 기본적으로 파카는 차분하고 중후한 느낌의 브랜드라서 단색 컬러가 많죠. 이건 펄앤블랙이라고 빈티지 모델인데 굉장히 화려한 편입니다. 요즘에는 이런 색상도 잘 안 나와요. 진아오는 파카 센테니얼 베이스에 오로라나 레오나르도에 있을 법한 화려한 마블링을 넣어줬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시위드 그린이라는 컬러예요. 녹색 계통의 마블링이 들어간 만년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 시위드 그린이 가장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 외에도 칠체라든지 사쿠라 핑크 같은 모델을 보면 진짜 화려하죠. 오로라랑 파카를 합쳐놓은 느낌. 파카에서 이런 색상을 뽑아낸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는데 진아오는 이걸 해냅니다. 그리고 파카 듀오폴드의 특징 중 하나가 어떤 색상이든 만년필의 상단과 하단은 블랙으로 마감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캡을 열어보면 그립 부분도 블랙이죠. 반면에 진아오 센테니얼은 싹 다 마블링으로 제작이 되어 있어요. 파카의 중후하고 차분한 느낌과는 정반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클립, 파카의 화살닙은 베끼지 않았네요. 대신에 파이로트의 물방울 클립을 가져다 놨습니다. 캠링도 디자인이 달라 보이는데 요즘 나오는 센테니얼은 캠링이 두꺼운 한 줄로 되어 있습니다. 비슷하죠? 그리고 캡탑, 파카 듀오폴드 모델은 캡탑에 금속을 박아서 문양을 새겨놨죠. 진아오도 따라는 한 것 같은데 인그레이빙의 디테일은 떨어지는 것 같아요. 펜촉을 보죠. 펜촉의 사이즈는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파카 펜촉이 좀 더 가늘게 빠져있네요. 이건 F촉입니다. 개인적으로 진아오 펜촉 중에 가장 추천드리는 게 F촉입니다. 시원한 잉크 흐름과 부드러운 필감에 감탄이 나옵니다. 개성이 강하다라고는 할 수 없는데 만년필이 갖춰야 할 필감의 기본기를 확실히 갖추고 있어요. 중국제 만년필을 쓰다 보면 살짝 무서워져요. 이게 2만원도 안 한다는 사실이. 중국은 도대체 어떤 나라일까? 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파카 듀오폴드도 최근에 가격이 올라서 센테니얼 모델의 정가가 140만원입니다. 진아오 센테니얼이 80배 정도 싸다는 건데 많은 생각을 갖게 하는 것 같아요. 센테니얼 사이즈의 대형기를 느껴보고 싶으셨던 분들, 또는 마블링이 들어간 화려한 듀오폴드 디자인을 원하셨던 분들, 진아오 100 센테니얼이라는 이미테이션 제품도 있습니다. 다음은 미니미니한 모델입니다. 진아오 8이라는 제품인데 세일러 프로기어 슬림 모델을 모방한 모델이에요. 저는 프로기어 모델은 있는데 슬림 모델은 없어요. 확실히 사이즈 차이가 있죠. 중앙부의 두꺼운 캠링과 심플한 클립, 디자인이 상당히 흡사하죠. 다만 세일러는 캠링이 두 줄로 이루어져 있고요. 클립도 상단부가 폭이 넓다는 점에서 살짝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캡탑, 세일러는 캡탑에 세일러 로고가 새겨져 있는데 진아오는 이런 게 없습니다. 진아오 8이가 세일러 프로기어 슬림과 다른 결정적인 차이는 색깔 놀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세일러의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가 정말 다양한 색상이 있고 한정판도 많이 출시된다는 거죠. 캡과 배럴, 그리고 캡탑과 배럴 하부, 세일러는 특유의 감성을 자극하는 기가 막힌 컬러와 함께 이 5파트의 색상 조합을 바꿔가면서 여러 한정판을 내고 있어요. 이걸 진아오가 색다른 방식으로 따라합니다. 진아오 8이는 각 파트가 분리가 돼요. 캡, 배럴, 그립은 당연히 분리가 되고요. 캡탑과 배럴의 하단부도 레고처럼 분리가 돼요. 캡탑은 돌려주시면 되고요. 배럴 하단부는 당겨주시면 됩니다. 여러가지 색상의 만년필을 구매해서 너가 원하는 대로 조합을 하라는 거죠. 실제로 진아오 8이는 만원도 안 해요. 5가지 색상을 사서 여러 조합을 만들어도 5만원. 프로기어 슬림이 보통 20만원이 넘어가고 한정판은 30만원도 넘어가기 때문에 진아오를 몇 자루 사서 여러 컬러 조합을 만들어도 훨씬 저렴하다는 거죠. 세일러의 색깔 놀이를 비웃는 듯한 진아오의 발상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의 색상은 투명 라이트 블루입니다. 색상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두세 자루 정도 사서 컬러 조합을 바꿔보는 것도 상당히 재밌을 것 같아요. 펜촉은 슬림 모델답게 조그마한 투톤 스트립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단단하면서 사각거리는 느낌이
필감이 강하게 드는 EF촉입니다. 세일러를 따라한 모델이라서 그런지 상당히 가늘게 나와요. 모든 EF촉이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잉크 흐름이 억제된 편이어서 약간 종이를 타더라고요. 토모에리버나 로이텀, 펜트하우스처럼 종이가 펜촉을 잡아주는 코팅이 많이 안 된 종이에서 필감이 훨씬 더 매력적이었습니다. 펜촉도 돌려주면 분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색상과 펜촉의 조합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지나오의 3가지 모델을 살펴봤습니다. 정말로 똑같이 따라하려고 노력한 모델도 있었고 모방을 하되 개성을 살리려고 노력한 모델도 있었어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중국 브랜드도 수준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미테이션이 아니라 자체적인 브랜드 제품으로 승부를 했으면 좋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요즘 만년필 가격 오르는 걸 보면 장난이 아니죠. 코로나 전에 비해서 20-30% 정도 가격이 오른 것 같아요. 이제는 중고 만년필 가격이 5년 전 신품 가격이랑 비슷하더라고요. 난 그냥 만년필이 뭔지 느껴보고 싶을 뿐인데 여기에 수십만 원을 써야 한다는 게 납득이 안 가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중국 브랜드의 제품을 잘 활용하시면 자기한테 딱 맞는 만년필을 찾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휴대하고 다니면서 막 사용할 만년필을 찾으시는 분들, 지나오 같은 브랜드도 한번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